여러분들은 아동학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 방임 또한 아동학대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아동학대를 알 수 있는 징후도 소개해드립니다.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캐스터! 와, 어느덧 3월이 됐어요. 저희 옷차림도 오늘 보니까 네. 봄이 된 것 같죠? 저 간만에 또 그렇네요. 하얀색 입어봤어요. 파이트. 파이트예요? 파이트로. 저는 시트루. 오늘 의상 네. 색깔 참 잘 어울리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참 이제 3월이 되니까 진짜 봄이 된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시작이 많이 되는 이뤄지는 그런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죠. 그런 달이죠. 맞아요. 정말 귀엽잖아요. 학교에 그 조그만 가방 메고. 네. 이렇게 향기하는. 저는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좀 보면 설레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러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이런 네. 옷 대학생들 오빠들 많이 입지 않았어요? 그쵸. 맞아요. 보면 좀 네.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거기까지 보니까 드릴게요. 네, 맞아요. 거기까지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 볼게요. 멋있네요. 멋있어. 그렇죠? 오늘 분위기 내셨네요. 네, 오늘 간만에 저도 3월 되고 했으니까 네. 저는 백백 메고 왔어요, 오늘. 진짜 별로였겠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학교 생활?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네. 정말 새학기가 되면은 괜히 펜도 남았는데 새 펜 사고 또 공책도 역시 과소비가 아니, 어디서 유승민 캐스터 그거 많이 했대요. 뭐요? 연필 부러뜨리기 그렇게 게임을 많이 했대요. 제가 그래요? 어떻게 아니, 그럴 수 있냐고 학생이. 그냥 애들끼리 힘 자랑한다고 네. 연필 이렇게 뿌려서 그거 군인이 권총 부시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었는데. 잘 사는 동네 애들만 했나 보다.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거 생각나요. 저희 중학교 때는 번호를 키 순서대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단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발 그 실내화 사이에 네. 그 하드보드지를 북처럼 넣었어요. 그래갖고 깔창이 시작이네요. 네, 깔창이 시작이죠. 그래서 네. 친한 친구랑 앞뒤로 번호하고 싶어요. 오. 그래야 같이 앉잖아요. 맞아, 맞아. 저도 키순에서 48번까지 간 적 있어요, 50명 중에. 아, 거기에서 작은 사람이 50번. 저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저는 항상 뒤를 담당했는데. 네. 축하드려요. 성적도 지었대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학창 시절 얘기하니까 저희가 진짜 끝도 없이 네, 행복한 신나. 이야기들만 네,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학기가 되면은 참 많이 생각만 해도 설레고 네. 실제로도 우리 학생들도 요즘 요맘때쯤 저희와 같은 기분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또 요즘 보도되는 그 뉴스 내용들 또 보면은 새학기가 돼서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아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해 말 부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네.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말 통계에 따르면요, 일주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초등학생의 이 수가요, 287명입니다.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서요. 그런데 이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가 91명, 그러니까 3분의 1수준이나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거주지 불명으로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되는 미취학 아동도 2,4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많다.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전국에 숫자죠. 한 300명 정도가 네. 장기 결석자고 그중에 3분의 1이 아동학대로 의심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렇게 장기 결석 학생 수를 조사하다가 계속 이제 학대되는 사건들이 네. 이제 발견이 그때그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소재지가 불분명한 학생들이 모두 다 이제 학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있지만 네. 그래도 소재지가 불분명한 학생들은 뭔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아이들을 부탁해. 잖아요. 그렇죠. 아동학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볼 텐데 사실 저희가 항상 밝은 이야기를 주로 많이 나누지만 오늘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래도 네.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라는 맞아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요즘 뉴스를 틀 때마다 네네. 아동학대 사건이 나와요. 항상 보도되고 있죠. 맞아요. 일단 뭐 작년에 많은 분들이 경악했죠. 11살 꼬마 아이가 맞아요. 가스 배관 타고
그 탈출했잖아요. 맞아. 네. 학대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슈퍼마켓 가서 과자 까먹고. 그 CCTV 네. 보셨어요? 말도 안 되게 말랐어요. 그게 네, 정말 네. 6살인가 7살 정도 아주 정말 아이처럼 말라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사건을 시작으로 작년 말에는 또 올해 초죠. 올해 초에는 40대 목사 부부가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했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자식을 안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쵸,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죠. 맞아요. 근데 증가한 면도 있지만 이제서야 밝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 옛날부터 시작했어요. 계속 이어졌지만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서야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네. 전국이 아니라 한 도내에서만 2013년도에 1,516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무려 2배 가까이나 뛰어요. 그래서 2,915건이었다고 해요. 아동 학대로 판정받은 사례가요. 네. 그리고 아동 학대로 사망한 건수도 보면요. 2012년 기준으로 8명에서 2013년에는 17명, 그리고 2014년에는 14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추가 증가 추세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계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들로 집계한 통계이고 네.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망 건수는 사실상 추가가 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면 위로 아직 떠오르지 않은 사건들이 분명히 굉장히 네, 많을 있는 것이다 거죠. 네. 라는 이야기인데 학대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는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연약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네.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게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요. 네. 아동학대를 한 행위자 중에 무려 81.8%가요. 친부모예요. 친부모. 네. 이 피해를 당한 학생 아이의 부모가 81.8%, 그리고 9.9%가 대리 양육자, 네. 5.6%가 이것도 좀 그래요. 친인척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데 가해자들을 좀 살펴봤더니 양육 태도가 조금 부적절하고 네. 양육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하고요. 사회적 또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학대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좀 많이 밝혀지고 있다고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무슨 죄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학대를 한다 이게 말이 그쵸. 되나요? 진짜. 본인의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동 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네. 이 부모가 아동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또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을 한다거나 그 아동의 권리 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이런 아동 학대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이 나보다 힘이 없고 네. 연약한 존재고 그래서 이제 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도 네. 막대해도 된다. 음. 그리고 나의 어떤 소유물이다. 이런 생각들이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또 뭐냐면요. 이 아동학대라는 것도 대물림을 한대요. 맞아요. 네. 이 아동 학대를 하는 부모 중에서 60%가 본인이 어렸을 때 아동 학대를 당했던 경우였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가정 내에서 네. 이제 폭력을 당하거나 그것을 목격한 사람 중에서 이제 본인이 커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남성이 53%, 또 여성이 64.4%나 됐다고 해요. 여성이 조금 더 많네요.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학대받았던 이 경우가 뇌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학대를 받으면 뇌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는 이 뇌의 기능을 좀 잃는다고 해요. 이게 정말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네. 된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너무 싫었으면은 안 해야 정상인데 맞아요. 과학적으로 뇌의 어떤 부분들이 좀 감정에 대한 부분이 작아지면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아동 폭력이 되물림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반복적으로 폭력 상황을 접하면서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수단을 바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아버지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또 어머니로부터 이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응답이 대체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의 분위기,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학대를 받은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꼭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은 지을 수는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유승민 캐스터가 얘기한 걸 좀 들어보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학대받은 아이들에 대한 보호, 치유 이런 네. 것들도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유형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빼놓고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어떤 걸 정확하게 아동학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꼭 신체적뿐만이 아니라 폭언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말. 그런 말들도 역시 학대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동뿐만 아니라 사실 비단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처 입는 경우 많잖아요. 살다 네. 보면 나도 모르는 그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때리는 건 당연한 거고 말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폭력이다라고 근데 볼 수 우리 있을 것 어렸을 같아요. 때는 왜 이렇게 발바닥이라든지 손바닥 같은 걸 맞으면서 자랐잖아요. 네네. 전 그러면서 좋은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정말 수치스럽지 않은 뭐 갑자기 이렇게 뭐 뺨이라든지 이런 뭐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매로 해서 사랑의 매 같은 걸로 몇 대 때리면 이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이 훈계 차원에서 네네. 아이들이 용인할 수 있는 네네. 수준에서의 학대 정도는 까지는 심각한 괜찮고 아동학대가 그거 아니지만 넘어서 맨손이라든지 네네. 좀 이렇게 좀 우리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거는 때린다든지. 조금 저한테 감정 있을 것 같은데요. 버릇이 나왔네요. 저 학대 당하고 있어요. 신고해야겠다. 네, 아무튼. 근데 저희 세대는 사실 진짜 수연 캐스터가 말한 것처럼 다 매를 맞고 자란 세대이긴 해요. 사랑의 매라고 써 있잖아요, 그 매. 사랑의 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도를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그렇죠. 정말 어떤 폭력적인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승민 캐스터랑 유니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학대, 그러니까 네. 폭언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혹시 과거에 어렸을 때 위에 분,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걸로 상처 입은 적이 혹시 있을까요? 전 생각났어요, 갑자기. 네. 저보고 양아치라고 그랬어요. 저 전교 회장인데 너 양아치야? 왜냐하면 숙제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정말 개인 혼자 해오라고 이렇게 제가 숙제를 했는데 그게 정말 개인 혼자 해왔거든요. 너무 부실했나 봐요. 그랬더니 양아치냐는 소리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저 전교 회장이 양아치, 6학년한테 양아치라는 소리가. 아니 근데 단순히 그 숙제를 제대로 못 해갔다는 네. 것 때문에 양아치라는 네, 저는 그런 취급받았어요. 단어를 네. 썼다는 게 굉장히 왜 그런 중요한 단어도 잘 모를 단어예요.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양아치였나 날라리였나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게 그 어렸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되게 강하게 잡혀 그럼요. 있잖아요. 맞아. 저 아주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두 캐스터들은요? 저는 지금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게 저도 잘 자랐나 잘 봐요. 컸나 봐요. 다들 저만 혼장일 양아치였나 없이 잘 커가지고. 아니면 다 많이 잊은 혼났을 것 걸 같은데.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이제 아동학대 개념들, 꼭 그쵸. 카테고리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유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그래서 판넬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먼저 신체적 학대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네. 아니면 이 손상을 일으키도록 허용하는 것도 바로 신체적 학대라고 해요. 네. 허용하는 게 뭐 약간 뜨거운 것 같은 거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걸 말리지 않고 그쵸. 약간 이렇게 뭐 한다거나 그쵸, 뭐 그쵸. 그런 식도.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정서적 학대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폭언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잠을 재우지 않기. 아, 아, 네. 얼마나 괴롭겠어. 그렇죠. 아기가 애기인데. 자야 또 키도 그러니까. 크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기. 아, 저거 진짜 속상하다. 아니 어떻게 가족에서 자기 아이를 왕따시킬 수가 그러니까요. 있까?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너는 뚱뚱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날씬하니까 너는 뭐 먹지 마 뭐 이런 거지 그러면서 않을까요? 외식을 빼고 가. 그럼 진짜. 아니 저도 이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네. 가족이 이제 딸 넷이에요. 네. 근데 저 그거 다 봤어요. 예쁘고 네. 정말 다 미인형인데 아, 저도 한 명이 봤어요. 약간 이제 좀 뚱뚱하고 이런 네. 거예요. 네. 근데 가족이 단합이 돼서 네. 이제 그 동생을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근데 사랑이 그쪽은 그냥 다행인 게 사랑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다행인데 왕따시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왕따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어서 가볼게요. 네,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가족폭력을 아이가 보는 것만으로도 그쵸.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네,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 비현실적인 기대 강요하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네. 고3 수험생이 네. 전국 1등을 강요하는 엄마를 아, 살해하고요. 맞아. 이 시체를 8개월 동안 방치한 사건이 있었어요. 방에다가. 네. 맞아.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것도 엄연히 아동 학대입니다. 아, 근데 전국 1등은 참 어머니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그럼요. 것 전교 같기는 1등이
그것도 사실 어렵긴 한데. 네. 너무 욕심이 과하시네요. 네. 네, 세 번째는 성학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아유, 그쵸, 이거는 저건 안 말도 되죠.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임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물리적 방임이랑 또 교육적 방임이 있어요. 네. 먼저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 또 시설 근처나 친족집 근처에 아동을 두고 사라진 경우. 네, 그리고 교육적 방임은요.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때를 네. 이제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방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밖에 아픈 아이에게 의료적 처치를 안 하는 것도 방임인데 우리 신생아들에게 네. 꼭 맞춰야 되는 예방접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있죠. 근데 그런 걸 안 맞춰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해요. 아. 네, 그리고 또 아동을 버리거나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참 진짜 그럴 거면 뭐하러 낳는 건지. 맞아요. 누구는 정말 아이를 못 가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진짜 이거는. 오늘 이렇게 아동학대 유형 4가지를 싹 살펴봤더니요. 네. 어때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새로 안 사실들도 많은 네.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방임 같은 거. 네. 애들을 진짜 막 의식주 제공하지 않고 불결한 네. 그 청결하지 환경에서? 못한 환경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막 그 바퀴벌레 막 돌아다니는 데서 가져다 먹고 이런 거 TV에서 많이 봤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이제 학대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좀 보고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신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동학대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직접 신고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저 아동학대 겪고 그럼요. 있으니까 도와주세요라는 그게 신고. 뭐 안 되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대한 것 같은데 좀 잠시만 와주시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는 그쵸,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더 그 아이들을 좀 구출해내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네. 이제 이웃의 관심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아동학대에 대한 이상 징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첫 번째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우리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지각을 한다든지 결석하는 경우, 네. 그리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경우, 또 이 이웃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 또는 비명소리가 들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거나 다치기 어려운 부위들이 이렇게 닫혀 있다면 이때는 정말 의심을 해보고 바로 112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길에 가다가 요즘 같은 이제 겨울이나 뭐 이럴 때 얇은 티 한 장 입고 다니는 애들 그쵸. 막 뭔가 꼬지해가지고 네. 뭔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아이들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드는 생각이 저 애기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지 학대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은 사실 그쵸. 안 하게 되고요. 또 내가 또 남의 집이래 그쵸. 괜히 껴들었다가 나 또 난처해질까 그렇죠. 봐.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 일에 상관이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 네. 많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아동학대 신고율도 굉장히 저조하다고 들었어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부모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율이 굉장히 높대요. 네. 그래서 일본이 68% 그리고 미국이 60%나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29%밖에 되지 않는다고.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만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아주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의사나 교사 말고도 이웃집 주민들까지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이 이웃집 사람들이 목격하고도 신고를 안 했다 하면 네.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신고 의무자의 이웃이 빠져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 잘 네네네네. 몰랐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그 신고 의무자가 선생님, 의사,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장,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뭐 복지 상담원, 그리고 또 복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딱 요 정도라고 해요. 근데 아까 이제 승민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이웃이 그쵸. 여기에 또 신고 의무자에 포함이 된다면 아동학대도 훨씬 더 좀 줄어들지 네.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이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그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서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은 아동이 발견되면요, 즉각 부모랑 이제 격리를 시켜서 위탁 가정에
과정에 이제 맡기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법원의 판단하에 이제 부모 친권 박탈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을 주 정부가 이제 해주고 있고요. 6개월마다 아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도 참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참고 좀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동 보호와 아동 조사를 통해서 정부가 가정에 강력히 개입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신데렐라법도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요? 네, 그래서 이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가했을 때 네. 최고 징역 10년형을 가할 수 있도록 또 만들었고요.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이 엄연히 아동 학대로 확실하게 분류를 해서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동법, 신데렐라법.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 제정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강력한 처벌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아동학대를 네. 못하도록 그러니까요.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네. 그 아동의 권리라는 걸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동의 권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잘 먹고 잘 자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네. 진짜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그 기본 권리 4가지를 정했어요? 네, 정했어요. 좋네요, 좋아. 좋죠. 네. 한번 4가지 잘 들어보세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부모의 교육이 그쵸. 또 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첫 번째가 생존할 권리입니다. 이 생존할 권리가 뭐냐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면서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고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호받을 권리예요. 그래서 아동들이 각종 뭐 차별 대우라든가 폭력 뭐 이런 아동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얘기하고 세 번째가 발달의 권리예요. 이건 네. 뭘까요? 이 발달할 권리는 교육을 받고 또 자유를 누리면서 발달할 권리죠. 공부 좀 하셨나 봐요. 네, 공부했습니다. 대본 잘 외웠어요. 공부 좀 하셨는데. 맞아요. 발달할 권리 네. 정확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참여할 권리예요. 참여할 권리요? 요거 한번 추측해 보세요. 뭐 뭘까요? 가족 모임 이상한데. 가족 모임에 참여할 권리. 공부 좀 하세요. 왕따 나가지 않을 권리? 예, 아까 왕따 있었으니까. 글쎄요, 가족 의견에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의견을 제시하면 약간 무시당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 것들 무시하지 가족 않고 회의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저랑 비슷하네. 아니, 뭔가 결정할 때 맞아요. 비슷했어요. 네. 아이들이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회 활동에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아이들도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 어른들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거 강조를 하는 게 아이들을 부모들이 이제 소유물이다, 네. 미성숙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아동학대가 네. 쉽게 그쵸.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 또한 사회에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부디 좀 인정을 해주고 네.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항상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아이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권리와 또 인격이 있는 동등한 인격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또 유익한 수다 갖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캡사!